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새 거리두기 지역별 단계가 오는 일요일에 공개됩니다. 네, 관련 내용은 두 분과 짚어봅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화요일입니다. 395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점점 줄어드는 매주 이제 추세를 보면 점점 그 어떤 평균 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점점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은데 확진자 감소세라고 좀 봐도 되는 국면일까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예, 저는 감소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러다가 어디서 뭐 약간 집단 발병이 생기면서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서도요. 계속 지금 추세는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여왔고요. 날이 따뜻해지고 있죠.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은 모두 앞으로 환자가 줄 거라는 사인입니다. 다만 이제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리두기 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됐을 때에 그러면서 지금 백신이 잠깐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30%대에서 다음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겠죠. 예. 이제 그때에 조심을 안 하면 지금 보고 있는 안정된 300명대보다는 더 높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숫자가 많이 줄어도 여전히 3차 유행의 중심에 있었던 수도권에서는 비율이 계속 높습니다. 뭐 65% 전후해서 높으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숫자는 500명 밑으로 줄어서 1단계가 되더라도 수도권은 아마 당분간 2단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숫자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서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상당히 조심해서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17일까지 화이자 백신으로 1차 접종이 시작이 되죠. 제네카 백신을 예약을 했다가 못 맞으신 분들이 대상인데 구체적인 대상을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60세에서 74세 같은 경우에 1차 예약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백신이 잔여 백신을 너무 많이 이제 접종을 하다 보니까 부족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원래 예약해놓고 맞지 못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1차 접종을 하겠다고 하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내달 5일부터 17일 사이에 화이자가 들어오니까 화이자 들어온 백신을 아스트라제네카 대신 접종을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약을 했다가 맞지 못하신 분들, 백신이 좀 부족해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접종을 하겠다고 하는 게 정부 방침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사전 예약을 안 한 분들, 그러니까 60세에서 74세는 이미 사전 예약이 끝난 상태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안 한 분들이 다시 하는 것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노쇼, 즉 예약을 해놓고 접종 일자에 나타나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접종자들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한 분, 그리고 나가려고 했지만 백신이 없어서 못 맞으신 분에 한해서 다시 이제 예약을 받아서 예약대로 진행을 해서 접종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예약은 어떻게 하냐면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예약을 했지만 백신이 없어서 접종을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내일부터 30일까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나 전화로 예약하셔서 꼭 접종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들어오는 물량은 화이자이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라 화이자로 접종을 하게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발생한 잔여 백신은 지금처럼 그 카카오나 네이버로 예약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얘기 나누게 되겠지만 카카오나 네이버로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카카오나 네이버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델타 변이가 실제 기존 항체를 회피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주장들도 앞서서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실제 그렇습니까? 교수님 어때요? 약간은 있는 걸로 보는데요. 예. 첫째,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80개국에서 발견되고 있는 델타 바이러스이지만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좀 발표한 바와 같이. 그리고 대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걸 우리가 잡은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 퍼졌을 가능성이 매우 적고요. 지금 국내에서 실제로 내국에 있던 분들 중에 발견된 숫자는 50명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는 잘 하고 있는 것이고 그동안 아까 잠깐 발표했지만 이 바이러스 발견된 전체 바이러스의 15%를 이 정밀 진단을 하는 것은 굉장히 굉장한 거거든요. 이게 전장 바이러스 검사는 한 건 하는데 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인도 변이만 보겠다, 델타 변이만 보겠다 하는 것도 30만 원 이상 들여야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사실은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써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관리는 잘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를 관심 바이러스로 WHO나 미국이나 우리나라 물론이고 다 내놓은 이유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항체가 잘 치료가 좀 덜 된다. 그다음에 항체 생성을 하더라도 델타 변이는 잘 못 잡는다라는 게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1차만 접종했을 때에 이 델타 변이에 대한 예방률은 한 33~4%밖에 안 나옵니다. 2차까지 다 접종을 했으면 64%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파이저는 그보다 좀 높습니다. 한 88%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아스트라제네카의 차이는 우리가 이제 일시적으로 본 거기 때문에 극적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다른 백신들이 쭉 그랬듯이 이 델타 변이도 결국 중증으로 가서 입원하고 하는 그런 예방률은 이거보다는 더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백신 꼭 맞으시라. 어떤 백신이든지 내 순서에 돌아오면 피하지 말고 꼭 맞으시라. 그러면 저는 적어도 델타 변이는 우리나라에서 상황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백신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심한 위협은 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델타 변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mRNA 백신을 교차 접종하자. 이제 이쪽으로 더 어떤 뭐랄까요? 대체적으로 더 많은 주장이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도 뭐 물론 이제 7월 한시적으로 이제 교차 접종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숫자는 영국 보건청에서 한 번의 연구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만 갖고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주력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입니다. mRNA 백신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넘어갈 것이고 그쪽이 조금 더 나아지게 되는데 문제는 저는 이 델타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다음에 뭐 입실론도 나와 있고 시타도 나와 있는데 저 끝에 가서 이게 이제 그리스 철자에 제일 마지막에 가서 오메가 같은 게 정말 이상한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mRNA든 아데노바이러스는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옵니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델타가 조금 위험하다고 해서 자 그러면 다 mRNA로 가자. 딴 거는 배척하자. 그랬는데 또 다른 게 나와서 이 아데노바이러스 쪽이 조금 더 낫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노바백스가 더 낫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봐가면서 조금 서서히 방향을 틀어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야겠지만 일단 변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결국 상황 관리를 위해서는 백신을 꼭 맞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 보건소에서 있던 일인데 이 보건소장이 해외 출장자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접종 대상은 또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당진시 보건소의 보건소장이 자기 임의대로 지시를 해서 특별한 사람, 예컨대 축협에 근무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미국 출장을 가야 되는데 백신을 맞고 싶다고 하니까 이분이 30대거든요. 그리고 현재는요 해외 출장을 가는 사람한테 접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유로 출장을 가고 그 출장 간 사람에 대해서 접종을 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앙 부처로부터 승인 받고 나서 접종을 해야 되고요. 그 접종 대상자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도록 현재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접종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당진시 보건소장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 출장자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알려지기로는 보건소장의 지시를 받고 난 원칙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본인의 밑에서 일하는 분을 폭언하고 압박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얘기까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진 보건소장이 지금은 이제 직위 해제가 됐습니다만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지시를 해서 원래 원칙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인에게 화이자를 접종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보고소장이 어떤 해명을 했는지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해명 내용도 함께 좀 들어보실까요? 함께 가보시죠. 이번 백신의 접종 결정이 당진시 재량권 바뀌냐 아니냐 이거 여쭤본 겁니다. 저는 재량권을 자녀 백신으로 생각을 해서
저의 재량권을 버려질 수도 있는 백신을 좀 사용하여 감염병을 좀 예방하고자 했던 측면입니다. 네. 그럼 자녀 백신에 대해서는 재량권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장면은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제 이 자리인데 자녀 백신을 활용한 접종이다. 즉 자신의 재량권이다라는 이제 답변을 보건소장은 한 겁니다. 근데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녀 백신 예약이 참 쉽지 않고 어렵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건 굉장히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합니다. 지금 국민 한 분이 각자가 원하는 백신을 못 맞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저런 지위를 이용해서 무작위로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백신을 재배치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뭐 공직자로서 대단히 잘못한 일이다. 예,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해서 예약을 하기 위해서 꼼수를 생각해낸 것도 보입니다. 지금 그 우리가 수강 신청할 때 매크로 프로그램이라는 걸 쓰는 그렇죠. 경우들이 있는데 그 자동으로 예약이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걸 공유하는 커뮤니티의 글들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자녀 백신을 어떻게 공급하고 있냐면 네이버와 카카오 두 회사에서 우리가 이제 휴대전화, 스마트폰으로 미리 예약을 걸어놓잖아요. 자녀 백신 예, 내가 예. 맞고 싶으니라고 해서 최대 한 군데 다섯 병원씩 예. 또는 의원씩 그래서 10군데를 신청해. 저도 지금 10군데를 신청해 놨는데 예. 오면요 바로 눌렀는데 없어요 자녀 예, 백신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녀 백신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누르면 바로 없어져요. 예, 예. 그 문제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매크로를 이용한 예약이다 이런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매크로라고 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수강 신청 예를 들어주셨는데 수강 신청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티켓도 마찬가지예요. 예. 유명 가수의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서 엄청난 속도로 이제 티켓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사람이 손으로 누르는 속도보다 이 매크로라고 하는 자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약을 시도하게 되면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접속을 해서 예약을 가능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그냥 순진하게 본인의 휴대전화에 알림 오면 그 알림 눌러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저도 지금 한 달 내내 계속 그런 시도를 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예. 뭐 바로 눌렀는데 0이 뜨더라고요. 자녀 백신 없다고. 그래서 이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 매크로를 이용해서 예약을 성공했다라고 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고 이 부분이 커뮤니티에서는 매크로 이 백신 예약을 위한 매크로를 무료로 보급해주겠다고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급해주겠다고 하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공정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진시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공정하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약을 하려는 사람들이 다 실패하게 되고 결국 이제 매크로를 이용해서 본인이 기계적인 방법과 도움을 받아서 예약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방역 당국이 이 문제를 관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조속히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 불만이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예, 누구나 빨리 백신 접종하고 싶은 마음이야 뭐 당연하겠습니다만 매번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 볼 때마다 참 양심의 문제, 시민 의식의 문제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